경주 남산의 흙 속에서 1400여 년 동안 묻혀 있었던 비석이다. 남산의 성을 축조하면서 신라인들이 남긴 것이다. 신해년 2월 26일, 즉 진평왕 13년인 서기 591년, 남산성을 축조한다는 내용과 공사에 참가한 사람들의 관직과 이름, 출신지, 맡은 구역이 적혀있고 3년 안에 성이 허물어지면 어떠한 벌도 받는다는 서약도 있다. 처음으로 막 완전히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길이하고 그 위치를 제가 다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남산성에 그 뭐 자연적으로 이제 그 이 왕경을 지키려면 거기가 성이 있게 마련인데, 그 남산성에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 깊은 것은 그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모여들어서, 그죠? 한 부분씩 맡아가지고 국민의 총체적인 그 축조라고 할까요? 참 멋진 거지요. 예. 뭐 성이 크다느니 뭐 거창 이런 걸 떠나서 신라가 원체 이제 그 신라의 나약하게 시작했지만은 국민들의 통합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전 국민이 정성 모아서 쌓아 올린 성이다. 왜 신라인들은 당시 왕궁이었던 반월성을 두고 경주 남산에 성을 쌓았나? 이때를 전후해 경주 남산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늘에서 내려다본 경주의 모습이다. 많은 산들이 시가를 둘러막고 옹기종기 솟아있는데 남쪽에는 홀로 남산만이 장엄하게 우뚝 솟아 신라의 예수도를 혼자서 지키고 있다. 범상치 않은 지형, 마치 한 마리 거대한 거북이를 보는 듯하다. 그 남산을 그 남자의 정기로 봅니다. 깊숙이 들어오고 반월성과 이 경주 벌판을 또 여근, 그 남근과 여근이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남산과 이 경주 벌은 이렇게 만나는 그런 걸로도 상징해서 우리가 봅니다. 예. 그래서 남산과 경주 벌이 만나는 그 자리가 또 우연히 그 반월성 자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거기가 우리 신라의 궁궐이 되는데, 그것도 우리 남산의 중요한 그런 위치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남산에 앉은 자세가 이제 그 하나의 그 거북이형이 이게 돼가지고, 또 중국 쪽에서는 남산을 금오산, 원래 이제 금자라 살다가 그렇죠. 경주 남산은 이 땅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원시 산악 신앙의 대상이었다. 경주 남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유적은 이러한 신앙의 기원을 신라 건국 이전까지 거슬러 추정하게 한다. 이 시대 사람들은 큰 산에는 산신이 있어 마을 또는 국가를 지켜준다고 믿고 제사를 지내고 숭배했다. 한 380개가 제가 조사를 했는데, 그거 보면 우리 신라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벌써 오랫동안의 그 역사가 여기 배 있다고 보이거든요. 암각화가 2군데 나오고 고인돌. 이거 볼 때 그때부터 그 남산은 생활에 아마 이 지역의 중요한 곳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남산 자락에 그 지금 조사한 가면 한 8개의 고인돌이 나오고 선사 유적이 나옵니다. 그 남산 정상 부근에 또 선사 시대 유적인 그 문문토기들이 나오거든요. 산악 신앙에 대한 사상은 신라가 가장 강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신라 6천의 조상이 모두 각기 부족이 자리하고 있던 주변 산에 강림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 산악에 대한 신앙이 사실 그 토착 신앙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삼산 오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대표적 신앙이 대사, 중사, 소사라고 해서 큰 제사, 중간 제사, 작은 제사, 대사, 중사, 소사가 있고,
대사 가운데 핵심이 그 삼산신앙이라고 해서 경주를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산악 숭배고, 그 다음에 경주로부터 멀리 떨어진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하는 그 또 다른 외곽지대에 그 오악신앙이 있습니다. 남산의 중요성은 박혁거서의 탄생 설화를 간직한 남산 자락의 이 나정에 잘 나타난다. 기원전 57년 하늘에서 내려온 흰말이 이곳 우물가에 놓고 간 붉은 알에서 잘생긴 아이가 태어나니 그가 바로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다. 또 육부 촌장들이 모여 화백회의를 열고 제사를 드리고 새 임금의 주기를 알렸던 곳도 바로 이 남산이었다. 이처럼 신라 초기에 있어서 남산은 산악신앙의 대상이 됐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정치적 중심지이자 군사적 방어상의 요충지였다. 그러나 탈해왕 이후부터 반월성을 중심으로 신라의 국가기관이 정비되면서 남산은 초기에 정치적 군사적 기능을 잃고 산악신앙의 중심지로만 남는다. 신라 고유의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도교, 그리고 불교, 이러한 다양한 그 신앙과 종교를 믿고 또 숭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산천을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고, 특히 바위 신앙이 큽니다. 소박한 그 명안들의 그 은혜를 얻고 싶은 그런 소망, 그래서 바위를 숭배했었는데, 불교가 수용되부터는 불교의 그 불상을 조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이 믿고 있던 바위에다가 불상을 습합시켜서 불상을 조상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같은 산악신앙과 신화성은 신라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취재진은 산악신앙이 가진 세계 문화사적 보편성을 알아보기 위해 그리스 신화의 고향인 올림푸스 산을 찾았다. 해발 2,917m로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올림푸스 산은 수도인 아테네에서 400km 북쪽에 우뚝 솟아있다. 그리스 신화의 고향인 올림푸스 산은 그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면서 속세 인간들이 감히 근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림푸스 산에서는 별다른 유적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진귀한 식물과 새들의 보금자리란 수식어가 어울릴 정도로 뛰어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왜 이 산에 번개의 신 제우스를 비롯한 신화 속의 신들이 살았다고 믿었을까? Every year we have about 2,000 thunders here. So you know that the legend says that Jupiter had the thunders. Right. So here is the right place for Jupiter because we have the more thunders all over Greece, 2,000 per year. 신화라는 것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논리성을 찾기 어렵고 허구성도 가졌지만 그리스인들은 이런 믿음 아래 올림푸스 신들의 계보도를 만들고 수천 년 동안 이 산을 신성시하고 있다. 고대의 세계 제국을 건설했던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그가 동방 원정을 떠날 때도 이 올림푸스 산 아래에서 제의를 올리며 승리를 기원할 정도로 이것은 그리스인들에겐 정신적 지주였다. 내가 정벌을 해야 되는 이 땅을 무사히 잘 정벌할 수 있도록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냈죠. 그러니까 이 산은 제우스 산들 외에 판데온, 즉 판테온이라는 말은 여러 신들이라는 뜻인데 이 본래 판이라는 말은 모든, 세우스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산 이 산 꼭대기를 가장 높은 것을 스테파노 세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제우스 신의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산은 가장 성스러운 산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중요한 국가 시책이 있을 때 이 산에 먼저 와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이슬람 교도의 침략 이후에도 그리스도 교인들은 이곳 올림푸스산 동굴에 숨어 기도를 하며 천국의 문을 두드렸다. 이 같은 올림푸스 신들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 전역에 건설된 도시국가, 즉 아크로폴리스마다 신전을 세우고 그 안에 신상들을 모시게 된다. We have temple of the gods everywhere in Greece. So in every city you can see temples dedicated to each god. Some of them they prefer to build a temple for the Apollo, some for the Zeus, some for the Athena, whatever. So we have the most temples are for the Athena, Zeus, and Apollo, as I remember. 그리스인들이 자랑하는 조각상은 바로 올림푸스 신화 속의 신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결국 올림푸스 산의 산악 신앙이 그리스 신화의 배경이 됐고 고대 그리스 문명의 터전을 제공한 셈이다. 경주 남산의 거대한 불교 유적 역시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이 같은 산악 신앙과 신화가 토대가 됐다. 그렇다면 경주 남산의 불교 유적은 언제부터 조성되기 시작하는가? 밀림처럼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10여 분가량 들어가면 거의 허물어진 성벽이 모습을 드러낸다. 남산성이다. 전체 길이 4,850m에 성 안에 장창을 설치해 무기와 식량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2천의 요새는 천년 동안 역사의 장막 뒤에 숨어 있다가 축조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신성비가 발견되면서 비로소 그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다. 내벽과 외벽은 돌로 아주 치밀하게 쌓았고 안쪽에는 흙과 잡석들을 채워넣은 형태입니다. 약간의 치석된 돌도 있고 자연적인 돌도 있고 치석을 한 경우도 또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긴 형태의 돌을 만들거나 다듬어서 이러한 돌을 채워넣고 그 다음에 성벽이 이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 뭐 자연 안반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위에 그대로 쌓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연석과 치석을 다수 혼용을 해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신성비는 모두 10기. 성이 완공됐을 때 모두 200여 기가 세워졌을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한 마을 단위로서 인원을 동원하는데 그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200개의 탑이 비가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200개의 비라면은 마을 단위로서 본다고 하더라도 약 200마을 정도. 지금 한 촌락이 한 200개의 촌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 정도의 인원이라면은 그 각 마을에서 뭐 한 30-40명씩만 동원을 하더라도 엄청난 규모가 되지 않았을까. 신성비의 기록에 따르면 진평왕 13년, 즉 서기 591년에 이 성이 축조된다. 진평왕은 왜 궁성인 반월성을 두고 이 남산성을 축조했을까? 그 진평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기 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진지왕이 폐위되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왕위를 계승한 인물인데 따라서 한 뭐 즉위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 이 안정을 위한 그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그 개혁이 완료되는 시기가 진평왕 13년이란 말이죠. 이 국왕 중심의 어떤 그 지배 체제를 이제 마무리하고 완료해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어떤 그 모습을 이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런 목적을 띠고 이제 남산 신성을
축조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6세기 말까지만 해도 삼국 중 세력이 가장 약했던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느꼈기에 이 남산성은 임시 궁궐의 역할도 겸했다. 고구려의 영향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고구려의 경우에 뭐 국내성이나 평양성에 오면 이 왕이 평상시에 거주하는 성이 있고 전시에 외침이 있을 경우에 일시에 그 피난하는 그런 성이 있는데 신라 경우에도 반월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그 뒤에 남쪽에 있는 그 남산이 그 시기에 와가지고 이제 진평왕대 크게 주목이 되면서 신성을 쌓고 남산성의 정상인 해몽령에서 보면 경주 시내가 한눈에 들어와 매우 중요한 군사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사방을 둘러보게 되면은 사방이 조망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북쪽에 있는 그 월성에서 공성에서 봤을 때에 쉽게 수도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요충지 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산성은 결국 국가 비상사태 때 임시 왕성으로 정치적 역할을 또 삼국통일 수행 과정에서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주변 지역으로 돌아가는 그 성의 길이만 해도 5km에 이른다는 것은 대규모의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웬만한 귀족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다 옮겨가서 생활하더라도 충분할 만큼의 성의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남산성이 축조되는 때는 신라의 불교가 폭넓게 보급되는 시기로 산악신앙의 대상이던 남산의 산신은 점차 불법의 수호신으로 변화하고 산악은 불보살이 계신 곳으로 인식되면서 남산 불적이 본격적으로 조성된다. 또 이때부터 신라인들은 남산 전체를 절과 부처로 가득 찬 현실 속의 불국토로 인식되기 시작하니 남산성의 축조는 매우 중요한 역사성을 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각 계곡마다 사찰이 들어서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드러나는 그 사찰이나 그 불상들, 불탑들의 연대는 7세기를 거의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호탄이 된 게 남산 신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산 신성의 축조와 진평왕이 새로운 체제의 출발을 과시했던, 선언했던 그런 걸로부터 출발해서 남산이라고 하는 것이 신라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적 또는 그 마음의 어떤 고향이 되어서 이후 불교가 이제 뿌리를 내려가면서 신라 사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불국토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취재진은 안타깝게도 원형을 찾아볼 수 없는 남산성의 흔적과 이 성이 가진 세계사적 의의를 찾기 위해 안데스 산맥 산봉우리에 위치한 잉카의 잃어버린 산성 마추픽추를 찾기로 했다. 아침 6시 잉카의 수도인 쿠스코역을 떠나 우르밤바 계곡을 통해 3시간 반 뒤에 해발 2000m의 마추픽추 역에 닿았다. 목적지 마추픽추는 거기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꾸불꾸불한 고갯길을 30분가량 더 달려서야 나타났다. 1911년 하이람 빈검이 발견하기 전까지 그 존재를 세계사에 철저히 숨겼던 마추픽추 산성. 늙은 산이란 뜻의 마추픽추와 젊은 산을 뜻하는 우아이나 피추 앞으로 장대하게 펼쳐져 있다. Please, you must open your eyes wide. What made the Incas choose this inaccessible cliff to erect the city? What was its function? When was it built? Why was it abandoned? Is this Machu Picchu with this Vilcabamba sitting?
Or was this a residence for the Inca when he visits it or for his chief times? Or was this a temple dedicated to the worship of the sun? Or was this a sacred setting, spiritual setting? Many attempts had been made to answer this question. Machu Picchu, after 79 years, still remains a mystery. Nobody knows exactly. 워낙 깊숙한 산속에 감춰진 성이었기에 황금을 찾아 안데스를 뒤졌던 스페인 정복자들의 눈에도 띄지 않아 파괴를 면할 수 있었다. 성의 입구격인 사각의 성문은 반듯하게 다듬은 돌로 세웠는데 조각 그림을 짜맞춘 듯해 불국자의 조각부를 떠올리게 한다. 모든 건축물은 계단식 대지 위에 지어져 있는데 계단 역시 다듬은 돌로 되어 있다. 규모는 남산성보다 훨씬 작지만 한창 때 10,000명이나 살았다는 이 산성에는 왕궁은 물론 태양의 신전과 왕자의 무덤, 창고, 배수로 그리고 인티후아타나라 부르는 해시계가 있다. For the Peruvian people, for us, Machu Picchu is the best example of architecture of the Inca. But the Inca improve another things. I mean, there was an important organization because that's why the Inca period got a high development in less than 100 years, because the Inca took the best of each one, of each society, of each region he conquered to improve them, no? As well as the architecture techniques, no? From older societies, techniques from older societies. 거주 구역의 오른쪽에 천연 바위로 만든 콘도르 신전이 있다. 반지하 부부는 감옥으로 법들을 깨트린 사람은 여기에 가뒀다고 한다. 이 콘돌성은 속세에 핍박받는 잉카인들에게는 영원한 자유의 갈망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바위의 천연 암석을 그대로 살려서 이 양날개가 마치 콘돌이 비상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콘돌성은 유명한 팝송 콘드로파사, 즉 새는 날아가고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잉카인들은 왜 이런 곳에 이 같은 산성을 건설했을까? 스페인의 침입을 피하기 위한 왕과 귀족의 피난처였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지배적 학설이었지만 이보다 훨씬 전에 잉카의 왕들이 이 산성을 축조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즉 신라 진평왕이 임시 피난처와 군사적 목적으로 남산성을 축조했듯이 잉카의 왕들도 이 마추픽추 봉우리에 거대한 산성을 세운 것이다. 잉카 이전 시대의 각종 금운, 장신구가 전시되어 있는 리마의 황금박물관이다. 황금을 태양의 땀, 은을 달의 눈물로 여겼던 잉카인들은 찬란한 황금 문명을 일궜다. 그러나 태양같이 영원할 것으로 믿었던 잉카의 황금 문명은 수백 명의 스페인군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당하고 살아남은 잉카인들은 황금을 가지고 수수께끼 도시 비르카밤바로 도망간다. 이 때문에 마추픽추를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비르카밤바의 발견이라고 생각했다. Mr. Hiram Bingham gave special names to the different sectors on the quality of the Inca architecture. Now, we are going to see at this unbelievable and amazing Inca architecture. There you will see at this fountain for the water, the royal tombs of the Incas, at this huge masses of rock, at this tower of the sun, at this palace of the princess. 그러나 마추픽추 산성 어느 곳에서도 황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한때 이곳에 거주했다는 10,000명의 잉카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의 처녀들과
걷지 못하는 노인들을 이곳 묘지에 묻은 채 콘돌이 날아간 것처럼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추픽추는 20세기 초 하이람 빈검에 의해 발견되면서 그 가치를 세계사적으로 인정받는다. 발견 이후 100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허물어진 산성은 대부분 복원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세계 관광의 메카가 되고 있다.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훼손되어 가는 그 마추픽추의 그 유적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 잉카 트레일이라 그래가지고 그 지역 안에 이 요소로 연결하는 조그만 이 돌로 만든 이 길이 있습니다. 그 길들이 많이 훼손됐는데 그 길을 정부가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보수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이 케이블카 놓는 작업이 있는데 쿠스코에서 마추픽추까지 그것이 그 유적에 실제적으로 얼마만큼의 훼손을 가져올 것이냐, 유적과 얼마만큼 조화를 이룰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이 정부가 고심하면서 계속 검토하고 토론을 하고 국민들의 합의를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황금의 나라 잉카가 황금이 아니라 마추픽추 산성의 석조 문화로 세계사에 다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 문화의 수도 프랑스 파리. 이 도시 중심에 위치한 유네스코 본부 별관 8층에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11월 말 호주 케인즈에서 열린 총회에서 경주 남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의결했다. 유네스코는 경주 남산이 신라 천년의 문화 업적과 불교 그리고 세속 건축의 발달을 보여주는 뛰어난 유산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Namsan are the result of the work of people who were having a first introduction in Korea of the Buddhism. And this was the result of this new belief introduced into Korea. So this is the expression of architectural expression of the belief. The second criteria is the association, as you mentioned, with other traditions. First, the local one, because when Buddhism was introduced, there was not an empty place. There were already traditions, beliefs, shamanism, etc., which were combined with this new belief and new tradition.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계기로 경주 남산은 그 가치와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동시에 유네스코로부터 훼손 방지와 과학적 보존을 위한 기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유적 안쪽과 주변에서의 건축 행위 등이 엄격한 통제를 받게 돼 그동안 개발로 인한 파괴 위협을 받아온 경주 일대 유적은 보존을 위한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유산을 이제 잘 보존하는 문제가 있겠고, 또 이것을 이제 전 세계에 잘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가지를 저희가 해야 될 텐데, 문화유산을 뭐 보존하는 문제는 지금도 저희가 국가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국민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보존 노력을 더 강화해야 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주 남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감도 동시에 안긴다. 문화민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많은 문화 활동을 하는데, 그 대외적인 문화 활동이 좀 조직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중복되거나 또 편중되거나 그러지 말고 잘 체계 있게 문화 활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에서 하나의 그런 대외 문화 활동을 총괄하는 하나의 그런 기관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네스코는 세계문화유산 등록 문화재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이를 위해 세계유산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보고서를 6년마다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유적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경주 남산의 실태는 어떤가? 취재진은 남산 유적의 보존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냉골 골짜기 안에 석조열의 좌상. 코가 보기 흉하게 망가져 있어 불상의 원래 얼굴을 상상하기 어렵다. 삼릉 계곡 바위 위에 앉아있는 8세기 중엽 신라 전성기의 석불. 근년까지 삼릉 계곡에 묻혀있던 것을 파내 지금 장소에 앉혀놓았는데 안타깝게도 머리가 없어지고 두 무릎이 파괴됐다. 가장 큰 원인은 일제 강점기에 극에 달했던 도굴 때문이다. 신라 석불은 좌대 안에 각종 부작물을 넣었는데 도굴범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 불상을 넘어뜨리고 좌대를 뒤지는 과정에 약한 목이 잘린 것이다. 조선 개국과 함께 시작된 불상 파괴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이다. 이 불상을 파괴시키면은 넘겨버리면은 떨어지면서 목 부분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목이 쉽게 부러집니다. 그리고 이 목이 부러지면 머리는 둥글기 때문에 이 산지에서는 멀리 굴러 내려가서 산지에 있는 불상들은 파손되면 머리를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민간 신앙에서는 마에 부릴 경우는 그 민간 그 속설에서 그 부처 코를 갈아 먹으면은 아이를 그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속설 때문에 그 마에 부릴 경우에는 불상의 코를 많이 갈아서 뭉개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경주 남산 곳곳에는 몸체에서 떨어져 나간 석불의 머리가 토사에 묻힌 채 세월과 무관심 속에 잊혀져 가고 있다. 또 자연 친화적인 경주 남산의 유물 유적의 특징을 살리지 못한 보수 작업도 문제다. 선방골 베리 삼전물이다. 이 세 석불은 남산 개설계에 흩어져 누워있던 것을 1923년에 지금의 자리에 모아서 세운 것이다. 풍만한 사각형의 얼굴에 둥근 눈썹, 깊이 파인 보조개, 살찐 뺨 등 온화하고 자비로움을 간직한 이 석불들은 7세기 신라 불상 조각의 대표작이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노천불인 이 석불들의 보수 작업을 한답시고 지붕을 씌우는 바람에 불상이 망가지고 있다. 지붕은 거미줄 투성이고 전구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깨고 있다. 신라의 미소로 불리는 신선한 마의 보살상. 복원 작업이란 명목 아래 무분별한 시멘트 댐질로 아름다운 자연미를 잃고 있다. 칠불암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명당 자리를 찾아 들어선 불법 분묘. 온 산이 무덤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현재에도 지금 그 무용고 묘가 2만기가 된다는 것은 지금도 밤낮 없이 밤에 사람들 올라가 가지고 그 탑이라든지 불상을 밀어내고 그 속에다가 자기 조상들을 서방중도 극락세계에 왕생시키기 위한 왕생하기 위한 하나의 발언으로 남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없다. 실제로 통일신라의 멸망으로 천년 동안 잊혀졌던 경주 남산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시작한 것은 부끄럽게도 일본 사람이었다. 남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연구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일제시대에 1940년대 경주 남산의 불적이라 그래가지고 조사가 본격화돼 있고 때문에 경주 남산의 위대한 역사와 신화가 축소 기록됐고 유물 유적이 가진 역사성과 세계사적 의미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경주 남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에 앞서 현지 실사 작업을 벌였던 유네스코 조사단도 경주 남산의 의미가 평가절하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例えば地域に住んでる人たちの精神的な信仰の中心になっている山ですとか、ある一つの信仰行事の中心の場所ですね、聖なる場所、こういうものはそこに住んでる人や部族にとっては大変重要なのですけれども、他の人が見ると普通の山であったり普通の草原であったりする。しかしそれも文化的には非常に重要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그렇다면 우리는 남산을 어떻게 지키고 갖고 나가야 할까? 취재진은 경주 남산과 같은 산악신앙 유적 도시로 남산보다 훨씬 앞서 지난 198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찾아 복원 실태를 알아보았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외곽, 삭막한 석혐 돌산에 깎아지는 절벽 위에 성소 아크로폴리스가 자리 잡고 있다. 아크로는 높은 곳이란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다. 외적의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리스인들은 산이나 언덕에 건물과 신전을 짓고 그 둘레에 성벽을 쌓았다. 그리고 이 아크로폴리스 가장자리에서 지붕은 파괴되고 46개 도리아식 기둥만 남은 파르테논 신전이 모습을 드러낸다. 기둥 하나의 높이가 10.433m인 외곽 기둥 46개로 구성된 신전의 전체 크기는 31 곱하기 70m로 그 거대하면서 강한 종교적 기운이 감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그리스의 승리를 안겨준 소신 아테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어졌다. It was constructed in 8 years, and all the sculptures took other 6 or 7 years more. A lot of people was working here, about 200 people, marble workers, from daylight to sunset. So we have the result. Of course, they have money. They have money. That when the money stops, everything dies. That's a truth which is valuable today. 그리스가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대립적인 베니스군의 폭격으로 지붕이 날아가는 참화를 겪었다. 그리고 지금은 산성비와 관광객의 발길에 순환을 당하고 있다. 허물어진 돌기둥과 지붕의 잔해. 그러나 그 한편에선 복원 작업이 한창이다. 기둥과 지붕의 이음 부위에 서일 대리석 조각 하나를 짜맞추는데도 2-3단계의 정밀한 측정 작업을 거치고 있다. The technique is unbelievable, let's say. Even the way of the connection between the blocks, they are using metal type of connections, very fine and very exaggerated for us. Even today, the kind of metals that they are using seems fantastic. Some of them, even if they are exposed, they are not corroded. Exposed to the weather, I mean. They developed a lot of techniques for the earthquakes, many things which are not explained from us. We know a lot of these things, but we don't know exactly everything. As we are working, we develop our knowledge, and we are finding step by step, and we are trying to understand how they do it. 파르테논은 얼핏 보면 직선이 지배한 듯하지만 실제로 직선은 한 군데도 사용되지 않았다. 실제 크기보다 더 크게 감상자가 느낄 수 있도록 기둥을 완전 수직으로 세우지 않고 모두 안쪽으로 약간 기울게 했다. 또 기둥의 배흘림과 수평의 돌보도 중앙을 살짝 상승시켜 만든 것도 그런 이유다. 특히 외곽 기둥도 각 방향의 끝모서리에 있는 것은 밑부분 지름이 다른 부위보다 약간 굵게 했다. 복원 작업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모든 것을 세밀하게 측정하고 숙련된 솜씨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정부와 유네스코는 오는 2006년까지 파르테논 복원 장기 계획을 세우고 예산 확보와 함께 단계적으로 복원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리스 정부는 19세기 초 영국이 가져간 파르테논 신전의 박공 부문의 반환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파르테논 신전의 지붕과 벽체 사이의 박공 부분. 그리스인들은 길이 160m,
폭 1m의 이 조각뒤에 인물 400점, 동물 200점을 새겼다. 이 가운데 19세기 초 영국 외교관 엘긴 경이 현장에서 떼어나고 수집해 대형 박물관에 팔아넘긴 엘긴 마블 반환을 놓고 그리스는 영국과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이 엘긴 대사가 1801년부터 3년까지 아테네에서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조각을 띄어서 영국으로 가져갔다가 1816년에 3만 5천 파운드에 팔았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이 대형 박물관 얘기는 터키의 허가를 받아서 엘긴 대사가 조각을 띄어냈고 또 대형 박물관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자기들 합법적으로 입수한 거다. 그리고 그 조각을 영국에서 보존하는 것이 그리스에 보존한 것보다 더 잘 보존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영국에서는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스 정부는 그 조각품들을 환수해서 파르테논 신전에 복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이후 본격화된 복원 작업을 통해 파르테논 신전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 콩코드 광장에 오늘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경주 남산이 산 전체가 불교 유적으로 가득한 노천 박물관이라면 파리는 도시 전체가 각종 문화재로 가득한 야외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파리 중심가에 위치한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 이 건물은 프랑스 정부가 지정한 문화재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개보수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처럼 엄격한 문화재 보호 정책으로 파리란 도시 전체를 살아 숨쉬는 박물관으로 보존하고 있다.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 콩코드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 앞에 서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오벨리스크는 원래 이집트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집트에 있었지만 이곳 프랑스로 옮겨진 후에 프랑스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인류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 올림푸스산도 가봤습니다. 평범한 산에 불과한 올림푸스산은 갖가지 그리스 신화로 포장을 해서 세계의 명산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문화유산은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가꾸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경주 남산이 있습니다. 불교 문화와 원시 산악 신앙이 어우러진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보물입니다. 우리는 경주 남산의 가치를 재발견해서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이나 페르의 마추픽추, 인도의 그리코타처럼 인류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주 남산 능미봉 정상. 5층 석탑의 봉헌을 알리는 개토제가 열리고 있다. 매서운 바람과 싸우며 재를 올린다. 술 한 잔에도 정성이 담겼다. 산신에게 석탑 복원 시작을 알리는 제주의 마음은 경건하기만 하다. 지금은 바위뿐인 능미봉 정상에 신라시대의 5층 석탑이 복원된다. 그 신라 석탑에서 볼 수 있는 옥괴석과 그 탑신이 한 부절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층마침이 한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백제탑의 스타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아주 특수한 예에 속하는 탑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그리고 경주시는 1998년에 경주 남산 유적 보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복원 정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아직 초창기라 가시적 성과물은 없지만 오는 2002년에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면 2차와 3차 등 향후 몇십 년 동안 복원 작업을 계속해 남산의 역사를 다시 쓸 계획이다. 기왕에 있는 탑이나 그건 복원하면 되고 부지에 넣어가지고 되지만 불상 최대한 우리 더 이상 훼손 안 되도록 보존 조치하는
그다음에 축대 같은 거 있는 대로 복원해서 그 유적이 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그런 시설이지만 건물주 같은 거는 특히 산성 같은 건 진짜 이건 부분적으로라도 복원을 해놔야 가시적인 것도 있고 국민들이 볼 때 아 여기가 이게 신성이 있었구나 토성이 있었구나 또 이게 당성이 있었구나 도당산 여기 제일 북편에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야 그게 실질적인 복원이죠. 우리 저 한국관광공사에 해외 지사 네트워크를 17개 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부에서 그런 그 해외 지사 17개 지사를 통해서 많은 홍보 선전을 해서 새로운 관광 상품이 개발되도록 우리가 그 전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의 고향이자 부처의 땅. 천년 동안 우리에게 잊혀졌던 경주 남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함께 세계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불교 유적이 산 전체를 가득 채운 살아있는 박물관 경주 남산. 지금부터라도 이 소중한 자산을 가꾸고 닷없는 작업을 소중히 한다면 경주 남산의 바위 속 비로 자나불이 그리스 신화의 올림푸스 신처럼 세계인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을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